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네팔 소사이어티가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시내 프리먼스 베이 커뮤니티 홀에서 티지 축제를 열었습니다. 티지 축제는 주로 네팔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열리는 여성 중심의 축제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여성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기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행사는 뉴질랜드의 네팔 소사이어티와 현지 네팔 당국에 공헌한 여성들에게 나리 샥티 어워즈를 주었습니다. 수상자로는 네팔 소사이어티의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가자마야 슈레샤 란지트 박사를 비롯해 네팔 불우이웃을 도와준 다이앤 맥키논, 네팔의 청소년을 위해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아카나 슈레샤 등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네팔 소사이어티의 티지 축제는 이번이 두 번째로 각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부 관계자, 마이클 루드 국회의원, 히말라야 트러스트의 존 루프 등 200여 명의 네팔인들이 참여해 각종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I'd like to acknowledge the recipients of the awards tonight, three very courageous, influential and very empowered women, and it has been wonderful to see and hear about your achievements tonight. I believe that in New Zealand that is a special part of our national identity. We wer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ensure that the women of our country had the vote. We've had 3 women prime ministers when many countries have had none.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홍역이 남쪽 와이카토 지역에도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73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밀턴 지역에서도 3명의 홍역 환자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와이카토 보건당국은 이 지역에서 홍역이 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보건당국은 지난주 목요일 31건의 홍역이 보고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마누카우 지역 환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면역 담당 케이트 오브라이언 이사는 이렇게 많은 홍역 환자가 보고된 데는 잘못된 보고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5군데 5G 모바일 사이트가 세워져 작동에 들어간 가운데 보다폰은 오는 12월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그레이드된 사이트는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 또 다른 95개 사이트도 모두 오는 12월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공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5군데 업그레이드된 사이트는 오클랜드 남부 망게레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다폰에 따르면 5G 네트워크는 4G에 비해서 그 속도가 10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G 서비스는 오클랜드를 비롯해 웰링턴과 크라이스처치, 퀸스타운에서 먼저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남미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한국계 후보인 정치현 씨가 출마했습니다. 정치현 씨는 볼리비아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 선교사였던 부모와 함께 37년 전 볼리비아로 온 다음 외과 의사 겸 목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정치현 씨는 후보 연설에서 지방분권적 지자체를 존중하고 젊은이들에게 기업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격려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협동, 근면,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볼리비아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새마을 정신이 결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대선은 오는 10월 20일에 치루어집니다. 헤이스팅스와 왕가누이 지역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이스팅스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1년간 29.9%가 오른 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왕가누이 지역의 평균 집값은 26.1%가 오른 2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왕가누이 지역의 집값은 가장 빨리 오르는 곳으로 중심가는 지난 1년 동안 30% 이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호크스베이의 와이로아는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52%나 오른 평균 1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중심가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3%가 떨어졌고 노스쇼어 지역의 평균 집값은 2.8%가 떨어졌습니다. 미디어 회사인 NZME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도 크게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6개월간 NZME의 순수익은 95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3%나 줄어들었고 기초수익은 14.5%가 줄어든 47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와 뉴스토크 ZB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NZME는 매출이 4% 감소한 1억 8,140만 달러였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NZME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목재 가격이 지난 4년 동안 내림세를 마감하고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입 수주 잔고의 감소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난 4년간 목재 가격은 25% 정도 떨어지면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임업 분석가인 AgriHQ의 리 스브릭은 목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A등급 목재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일본 농업표준 입방미터당 150달러에서 145달러를 유지했으나 최근 2주 사이에 105달러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업 분야에서도 최근 중국의 목재 가격 재조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 수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A급 목재의 경우 일본 농업표준 입방미터당 가격은 11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출신 호주 작가인 양행전이 지난 수개월간 베이징에서 구금된 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양행전은 호주 시민권자로 지난 1월부터 베이징에서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메리 스페인 외무장관은 양행전이 중국에서 구속됐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스페인 외무장관은 또 호주 정부는 구속 중인 양행전 박사의 신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행전 박사는 소설가이자 과거 중국의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1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수만 명의 파푸아 시민들이 지난 2주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인도네시아 동쪽 끝지방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파푸아와 웨스트 파푸아 지역의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구속됐고 마노쿠아리의 국회 의사당은 점거당했습니다. 한편 시위 지역에는 천여 명의 경찰과 군대가 동원돼 시위를 진압했고 데이아이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6명의 시민들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군인 1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로 옮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은 자카르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330억 달러가 들어가는 수도 이전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환경 생태계의 재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심각한 공기오염과 교통정체는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 가라앉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원래 늪지대에 위치한 자카르타는 취약한 도시기획과 배수시설이 완전하지 않아 40%는 해수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와 인접한 도시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년에 10 내지 20cm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6년 동안 계속 떨어져 올 2분기에는 5% 성장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가공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낮아지고 농업과 건설업 분야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풀이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새차 판매율이 20%나 떨어져 깊은 불황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평균 7.7%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2일 노동절을 맞은 가운데 미국의 민간단체가 제품 공급망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주의할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노동 피해자들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노동감시기구인 공정노동협회가 제휴기업들의 북한의 강제노동 연루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북한 노동자와 강제노동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나라 안팎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제휴업체들은 하청업체 계약 등 제품 공급망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과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 사례로 고용주나 중개인이 통제시설에서 노동자가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통제, 보증금과 벌금, 채용비 등의 요구를 적시했습니다.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정규 노동시간 외에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자들의 여권 등 증명서를 통지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이에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해 만든 제품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건 강제노동을 오히려 장려하는 행위란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9만여 명으로 북한 정권이 이들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북한인권 단체들도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북한 정권을 위해 혹사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이런 비난에 대해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면서 노동 착취는 북한에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